고려시대사, 불교국가 고려와 다원성. 이번 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차 수업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시계열적 흐름을 이야기하고 한국사에서 고려시대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 수업은 고려의 건국과 역대 국왕의 호칭과 고려시대의 시기구분과 정치사의 전개, 그리고 고려시대의 제도, 신분제, 가족제도, 대외관계, 고려시대의 전쟁과 문화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고려시대사의 성격으로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고려의 건국과 역대 국왕의 호칭.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한국사에서 국호인 고려의 등장을 알 수 있고 고려의 건국자 왕건과 국가 건국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국왕 34인과 그 칭호를 이해하고 고려가 개경을 수도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동상입니다. 고려 왕건은 신라 말에 태어나셔서 송악, 지금의 개성 일원의 이제 호족이었고요. 뒤에 궁예에게 귀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 밑에서 여러 지역의 장수를 하면서 크게 기여하고요. 뒤에는 이제 가장 높은 지위인 시중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궁예가 포악해서 정치를 잘못하게 하자 왕건의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정변을 일으켜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본 학습 전 간단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모순이 심화되어 갔다. 골품제 사회에서 관등과 관직의 제약을 받았던 이들은 자제들을 당해 유학을 보냈는데 이들이 능력본위의 인재등용과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배워와 반골품제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정답은 육두품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신라의 진골귀족은 국가로부터 경작지를 지급받는 방법,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법, 그리고 농민의 토지를 강점하는 방법으로 사적대 토지인 이것을 확대하였다. 국가에서 진골귀족의 이것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자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졌는데 이에 대한 부족분은 농민의 몫이었다. 이로써 농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자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장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신라 말에 모순이 심화되자 전국의 호족들이 등장했다. 900년의 과로가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901년의 과로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과로는 신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여 후삼국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과로 안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견훤과 궁예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했던 왕조인데요. 우리 역사상에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시대 고구려고요. 고구려가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로 건국했다가 장수왕대 이후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공식 국호를 고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한 궁예가 901년에 건국한 후에 자신은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후고구려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18년에 왕건이 즉위한 후에 다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고려가 1392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영향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 앞에 사용되었던 고구려 시기의 고려나 궁예의 고려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고려만을 그 왕건이 건국한 고려만을 고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 건국자 태조 왕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계도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태조의 먼 조상은 고구려 계통이고요. 뒤에 이제 개경 지역으로 내려와서 예성강 지역에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해상 무역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은 뒤에 예성강 지역에 예성항에서 그 중국과의 교역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요. 그것도 그 태조 왕건이 본래 해상 무역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조는 그 918년에 이제 건국을 해서 943년까지 모두 27년간 재위를 하는데 그 사이에 935년에 신라의 그 귀부를 받고 936년에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경, 저 빨갛게 표시된 개경은 왼쪽에는 예성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예성강이 있고 아래쪽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임진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서쪽과 동쪽에 큰 강을 끼고 있었다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강을 끼고 있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다와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이 강과 바다를 통해서 전국을 연결하고요. 각종 조세를 거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도 그 교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경의 위치는 상당히 그 개방적이고 또 전국을 경영하는데 유리한 그런 지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의 그 특징을 고려 시기별 특징을 국왕의 호칭을 통해서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건국의 시조인 태조부터 제34대 공양왕까지 모두 34분의 왕이 즉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왕의 호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원종까지는 조와 종이라는 묘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묘호는 임금이 죽은 후에 모셔지는 사당에 올릴 때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당나라나 송나라와 같이 중국 황제의 제도를 고려가 모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렬왕 때부터 묘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나라에서 준 시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 이 충자 돌림 왕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모두 돌아가신 후에 원나라에서
우리 고려의 국왕에게 준 시호인 충렬, 충선, 충해와 같은 것에다가 왕자를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양왕은 공양왕, 공민왕과 같은 공자 들어가는 것은요 조금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원나라를 계승한 명나라가 준 시호이고요. 공양왕은요, 공양왕이 이제 멸망 후에 공양군으로 강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에서 자신들에게 공손히 왕위를 양보했다라는 의미로 공양이란 그 시호를 내렸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32대 우왕과 창왕입니다. 이 두 분은 우창이라는 이름에 왕호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건국 세력들이 위화도 해군 이후로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우왕과 창왕을 내쫓는 명분으로 두 사람은 왕씨의 혈통이 아니다, 신돈의 자식이다 라고 해서 신우, 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는 별도의 시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우, 왕, 창, 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에 왕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는 한국사 속에 세 차례 등장합니다. 고구려 후기의 고려, 그 다음에 궁예가 처음 건국했을 때 고려, 그리고 왕건이 건국했을 때 고려.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그것을 고구려, 후고구려, 고려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왕건이 건국한 고려만을 고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송악 출신의 호족인 왕건이 건국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개경이었고 해상교통에 유리한 위치다. 그리고 태조부터 공양왕까지 모두 34분의 왕이 있었다. 그리고 1392년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